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여러분들은 울산의 항구하면 어디가 생각나시나요? 울산항과 장생포항, 방어진항이 생각나는데요. 조선시대 이보다 더 유명한 국제무역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산포, 제포와 함께 열린 3대 무역항 중 한 곳인데요. 어딘지 궁금하시죠? 조선시대 국제무역항 그곳으로 함께 가보시죠. 태화강 백리. 가지산에서 쉼없이 달려온 태화강이 동해와 만나는 곳. 이곳에 연포가 있습니다. 태화강 하류로 오니까요. 이 강이 아니라 마치 바다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굉장히 넓고 광활해서 보기만 해도 정말 시원해지는 기분입니다. 태화강 상류 그리고 중류하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데요. 선생님 정확히 이곳이 어디죠? 이제 태화강 우리 최하류잖아요. 하류고 네. 이제 바닷물이 들어와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가래도 보이는데. 근데 저기 이제 맞은편에 보면 도찔산 있잖아요. 도찔산. 저게 도찌산이에요? 네, 도찔산 그 아주 명산입니다. 그다음 저 아래쪽으로 우리 매암동 이제 공단 장생포. 저기 장생포 넘어 있잖아요. 여기구나. 예, 그리고 저 울산대교. 울산대교 쫙 이래 보이잖아요. 네. 주탑 사이 이래 보이고. 그다음에 저 끝에 이제 방어진이고. 그다음에 저기 이제 화정산. 그다음에 또 뒤에 연포산. 그리고 저 앞에는 또 연포입니다. 연포. 우리가 역사적으로 연포지요. 정말 바다와 연결이 돼 있다고 하셨는데요. 막 오리도 있고 해초도 보이고 정말 이색적인 풍광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왜 오자고 하신 건가요? 여기 이제 이 옛날에는 우리 울산의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 울산 역사에 옛날에 우리가 이제 외국 침입이 있잖아요. 네. 외국가 이제 우리 신라사를 보면 처음부터 초기부터 이제 계속 외국가 들어와요. 곳곳 들어왔고 우리가 또 고려 또 말에 또 외국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또 조선 전기까지 외국들이 계속 이래 설치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이래 동해구라고 그래. 그 동해구라 그러는데 우리 삼국사기나 우리 역사에 보면 동해 입이다. 입. 그럼 외국들이 들어오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그 배를 타고 오니까 배를 수백 척을 배를 대야 돼요. 이곳에요? 그렇지. 말을 또 배에 싣고 오기 때문에 항상 말을 수백 마리 막 싣고 오거든요. 군사도 뭐 수천 수만 명이 오니까. 그래서 배를 대기 위해서는 바로 이곳이 가장 최적지였다. 철새들이 한가로이 논이는 이곳이 사실은 끔찍한 격전지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외구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가 이곳에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신라사를 보면 그 약 신라 전기 약 100여 이상 그 외구들이 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항상 그 이제 서라브를 고목표로 해가지고 말을 달려와서 이제 치고 싸우고 그랬습니다. 그래 그때 싸운 곳이 격전지가 이제 우리가 풍도라든지 뭐 또 목출도라든지 또 이런 섬도자가 많이 붙어요. 그렇네요. 그럼 이 섬이 어디냐? 우리 동해에는 섬이 없어요. 그럼 주로 섬이 있던 곳은 바로 태화강에 있는 하류. 여기에 옛날에 그 대도섬이나 뭐 중도섬이라든지 뭐 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섬을 해서 이제 섬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싸우는 게 그게 이제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방구동 쪽에 뭐 성도 많거든요. 방구동 토성이라든지 주변에 산성이 많아요. 그런 성들이 다 외구를 막기 위해서 그 싸운 흔적입니다. 그래서 외구들이 여기에 이제 그 상륙을 했죠. 특히 임진왜란 때는 여기 치전만이라고 저 현대장자에 치전만이 큰 만이 있었어요. 그 만에 이제 수백 척의 그 외선들이 정박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배들이 쭉 이런 태화강을 따라서 정박을 했고. 태화강을 거슬러 울산을 노략질한 왜구들. 시도 때도 없었는데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과거에 울산이 국제항이었다는 얘기는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신라 때 이제 그 계엄포가 국제 항구였다. 그 아라비아 상인들이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곳이 옛날에 이제 그 무역을 하던 곳인데 그 계엄포라 그러면 아주 유명했죠. 그 당시에 특히 뭐 중국을 거쳐서 상인들이 이제 아라비아 상인들이 그 무역품을 싣고 왔던 곳이 이제 계엄포 거기에 처형이 나타났잖아요. 뭐 그런 역사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연포가 그 국제 이제 개항했던 곳이다. 조선 전기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기록을 보면 항상 그 뭐 외인들 외선이 한 20년씩 항상 대정박을 해 있었답니다. 해 있었고 그래서 항상 그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다음에 또 여기가 또 위치적으로 볼 때 네. 태안 하구 전체가 전부 다 수심이 깊고 국제적인 항공구의 여건으로서는 안성맞춤이었네요.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최고. 여기는 조수 간만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눈도 오지 않지요. 네. 그 파도를 다 막아주지요. 지금 바다도 강이 폭이 넓으니까 네. 또 큰 배도 될 수 있고. 신라의 국제항이 개운포라면 조선 초기의 국제항이 연포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머, 예, 이 삼거리에 웬 비석이 서 있네요. 아, 예, 연포 개항지 이제 기념비입니다. 기념비가. 아, 와, 예. 정말 이 연포가 개항지가 진짜 맞았군요. 예, 맞습니다. 와, 예. 신기하다. 삼포, 개항지, 예. 연포. 예, 연포가 개항지라는 건 도대체 예. 어떤 의미죠? 그 당시에 그 이제 외인들에 대해서 그 항구를 이제 열었다. 아, 그래서 그 이제 이때 이제부터 이제 그 외인들이 여기 와서 이제 그 외교 그러니까 외관이라는 게 그 외국 일본인 이제 관리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자기 이제 그 무역을 주관하고 하는 그런 곳인데 그 외관을 지으면 반드시 일본 사람들 와서 살게 돼 있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필요한 인력이 있고 하니까. 네. 그래서 그 외인촌이 만들어진 거죠. 외인촌이. 예, 외인 일본인 사람들이 사는 마을. 정말 많이 왔군요. 예. 삼포라고 하면 예. 어디를 말하는 거죠? 이 삼포를 하면 첫째가 부산포, 그 다음에 제포, 그 일명 네이포라고 그러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연포. 연포. 이게 삼포입니다, 삼포. 남목으로 넘어가는 연포 삼거리. 그나마 이곳에 연포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자동차 공장이 들어선 곳. 조선 초기에 이곳이 국제항이었던 겁니다. 세종 8년 1426년에 이제 연포가 개항했다. 이 비석에도 그래 적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그 역사를 보면 네. 그 다음에 이제 1443년에 네. 그 우리 이제 이해 선생이 계약조를 체결해가지고 그 배를 이제 그 50척에 새삼이도 200석. 왜냐하면 그 사이에 일본 사람이 너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제한이 없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와서 여기 막 엄청 살게 되니까 그걸 묶기 위해서 이제 계약조를 체결했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이제 계속 일본 사람이 늘어나요. 통제가 안 돼. 네. 그래, 저기 어떨 때는 제포 같은 데는 거의 2,000명씩 가까이 되니까 여기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와가지고 수백 명이 되니까 돌리보내기 위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삼포회란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막 한번 막 이렇게 칼을 빼가 달라든 거지. 네. 그래, 그때도 이제 우리가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참 힘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일본인들이 계속 여기 와서 이제 많이 오고 몰래 장사도 하고 땅도 사고 어떤 때는 약탈도 하고 네. 막 그런 짓을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것을 이제 계속 막아내면 위해서 이제 생긴 게 이제 우리 이제 연포 수군 만호영이 이제 네. 그걸 단속을 했죠. 단속 기관이었죠. 그래 참 어려운 힘든 시기가 바로 이곳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희미하게 남아 옛 연포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곳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과거의 연포동의 모습이 이렇게 사진으로 잘 나와 있네요. 예, 그렇죠. 옛날에 자동차 생기기 전에 연포 모습인데 연포는 이 안쪽에 있는데 네. 큰 마을이었어요. 연포가 울산에 아마 8대 큰 마을 중에 하나였다고. 네. 사람들이 많이 살고 그래서 그 이제 성내 마을, 그 중리 마을, 연포에 옛날에 이제 굉장히 어촌 마을로 이제 농사도 했지만 잘 살아. 지금은 이렇게 빽빽하게 공장이 들어서 있는데 과거에는 정말 이 농과 밭 그 자체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옛날 길이 있고 이래 아주 아, 참 유명한 마을입니다. 와, 정말 완전히 다른 모습이네요. 예. 이건 뭐지? 요건 나루입니다. 연포 나루인데 요 건너편이 이제 그 매암동이거든요. 지금 저쪽 공단 지역인데 그 당시에 이제 배를 타고 이래 장생포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여기서 배를 타고 갔어요. 요 도단배를 타고 지금 울산대교 있잖아요. 울산대교 똑같은 역할을 이 다리가 이 말은 나룻배가 했습니다. 나룻배가. 네, 당시 그 교통수단으로 아주 톡톡한 역할을 했던 나룻배가 굉장히 많이 정박해 있었겠네요. 예. 이건 뭐지? 이거는 멸치 이래 가리는 모습인데. 선생님, 예. 연포에서 이게 소금을 채취했어요? 예. 그리고 옛날에
소금 염자 염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이 그 이제 옛날에 그 여기 소금을 많이 하다가 네. 그 이제 나중에 이제 소금 많이 한 삼산에 염전이 많았고 이제 마체, 청양 쪽에 소금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처음 시작 소금을 옛날에 아주 오래전부터 했는 데는 여기 연포입니다. 연포. 연포가. 근데 연포에 소금 지나고 나서는 이제 멸치. 네. 이 멸치가 또 여기 유명했습니다. 이 멸치 후리거물입니다. 후리거물. 네. 그 바다에 그물을 빙 뚫어 쳐가지고 육지에 땡겨요. 땡기면 이 멸치가 가득 들어가요. 그러니까 연포가 멸치가 산처럼 쌓여 있어요. 예. 그래 이 멸치 먹으러 고래도 들어오고 또 고등어, 막 정어리 등등 뭐 이 멸치가 이제 그 먹으려고 다 같이 잡혔어요. 방어도 잡히고 뭐 그랬던 역사가 있습니다. 재밌네요. 예. 와, 과거로 막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연포는 외교 통로이기도 했는데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선생님, 연포가 정말 한눈에 다 들여다 보이네요. 예. 근데 이곳에서 보니까요, 연포가 정말 이 바다 예. 안쪽으로 들어왔다는 그 지형을 예.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정말 저러니까 이 파도도 안 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우리가 그 옛날 외관을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네. 중요한 거는 이 연포가 이제 말하자면 연포 외관이 외교관이었다. 외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외사가 오면 그 우리가 기록이 나와요. 준초라는 사람이 그 1400 그때 세조 때 그때 왔습니다. 그 이제 범고 수자하고 두 사람이 와서 그 당시에 이종실이라고 울산 출신의 그 수사 네. 그 학성희 씨 그 이해의 아들입니다. 그 양반이 물에 빠져가지고 이제 표몰 이제 수장이 된 거죠. 사라진 거죠. 네. 그러자 그때 그걸 이제 이래 수습하기 위해서 그때 일본에서 그 일본 교토에서 그 교토 막부 무르마치 막부가 보낸 그 사람이 이제 사절이 연포로 와가지고 그때 이제 한양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양반이 거기서 이제 기록을 상세히 보면 여기서 이제 그 접대를 받고 틀림없이 그 당시에는 태화로에서 잔치를 하고 그다음에 잠은 또 여기 이제 그 당시에 좀 누추해가지고 그 연포 영성안에 그 잠을 잤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분명히 외관이 있었지만 좀 낡았던가 봐요. 네. 그런 기록이 상세히 나오는 거 보면 그 당시에 울산이 이제 그 외교 도시로서 국제 도시로서 또 태화루라든지 뭐 이런 이 외관이라든지 네. 또는 뭐 그다음에 김시습이 왔던 사실로 볼 적에도 이제 그런 게 확실하게 이제 국제적인 그런 뭐 역할을 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외구의 침입로이자 외교사절의 통로였던 연포. 울산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역사의 현장이 바로 연포입니다. 네, 향토사학자 이양훈 선생님과 함께 연포를 쭉 돌아본 하루였는데요. 산업 수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연포가 과거엔 국제 무역항으로서 그 명성을 떨쳤다는 사실이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이번 주말 연포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겨울 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